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가슴속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씩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 제가 인생에서 가장 사랑한 남자의 부고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 가장 뜨겁고 사랑했던 사람인데 기분이 이상하네요. 왜 그렇게 빨리 간 건지, 건강하던 사람이 어쩌다가 병을 얻게 됐는지 물어보고 싶은 게 한가득인데 이제는 얼굴도 볼 수 없어요. 그 사람을 처음 만난 건 20여 년 전 저의 과외를 봐주시던 선생님이에요. 성적이 출중하고 뭐든 잘하는 언니를 뒤쫓아가기 바빴던 저는 과감하게 과외 선생님을 구해달라고 이야기했고 엄마가 수소문 끝에 알아봐 주셨죠. 명문대 의대를 다니던 대학생이었는데 집이 가난해서 바쁜 와중에도 쪽에서 과외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군대를 이르게 다녀와서 재수하고 악바리로 24살에 입학한 중고신입생이긴 했었죠. 그냥 명문대도 아니고 의대를 다니는 학생이다 보니까 과외비도 만만치 않아서 엄마가 신신당부했던 기억이 나요. 사실 선생님을 처음 봤을 때부터 저의 마음은 설레었죠. 훤칠하고 지적인 느낌의 의대생이라니 대단하게 느껴졌어요. 차가운 인상의 안경 너머로는 항상 다정하게 바라봐 주셨고 수업도 잘해주셔서 공부가 재미있었던 시기예요. 고3 시절 선생님 덕분에 팍팍하지 않게 보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선생님이 너무 좋아서 쳐다보다가 수업을 놓쳐섰는데요. 진지하게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면 더 이상 과외를 가르칠 수 없다면서 그때부터는 정말 죽기 살기로 했어요. 제 성적이 오르지 않으면 엄마가 과외 선생님을 자르실 테니까요. 중하위권 성적에서 1년 만에 그래도 괜찮은 성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1년 전이라면 생각지도 못했을 대학교에 원서를 넣을 수 있었고 무난하게 합격도 했습니다. 나를 알아주는 여대를 가게 되어서 집에서 선생님께 1학기 등록금에 가까운 보너스를 드릴 정도였어요. 그 이후에 제가 성적이 잘 올라서 주변 동네 아줌마들 사이에서 엄마한테 연락처를 많이들 물어보셨는데 학업에 집중한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에게 제가 첫 제자이자 마지막 제자였던 거죠. 대학 발표가 나는 날 선생님한테 좋아한다고 고백을 했어요. 저도 이제 대학생이 될 테니까 만나주면 안 되겠냐고요. 당황할 줄 알았는데 제가 좋아하는 걸 알고라도 있었다는 듯이 성인이 되면 밖에서 밥 한 번 먹으면서 술 한 잔 사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그 표정 분위기 그리고 선생님한테서 나던 빨랫비누 같은 뽀득뽀득한 냄새까지 다 기억나요. 평생 잊을 수 없는 순간들이 몇 가지 있는데 저한테는 가장 떨리던 순간이 그때였을 거예요. 밥을 먹고 술을 먹고 계속 제가 만나자 어쩌자 조르고 했는데 싫다고 안 하셨어요. 대학생이 되어서도 계속 만나다가 한 번은 대학생활 조언을 구하겠다 핑계를 대고 만나서 술을 진탕 마신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한테 정말 취해서는 이러면 안 되는데 자꾸 여자로 보인다면서 솔직하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같이 술도 진탕 먹었겠다 숙박업소로 들어가서 첫사랑을 하게 되었어요. 물론 그때도 저에게 잊을 수 없는 날들 중 하나입니다. 그 이후에 선생님에서 오빠가 되었어요. 오빠는 저를 책임지겠다면서 연애를 하기 시작했죠. 남자로서의 그 사람은 더할 나위 없이 다정하고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학교에 지치고 힘들 때에도 저한텐 항상 최선을 다해줬죠. 주변에서도 의대생 남자친구라니 대박이라면서 엄청 치켜 세워줬어요. 집에서도 제가 과외 선생님이었던 사람이랑 연애한다니까 엄마 아빠가 은근히 좋아하는 눈치셨어요. 2학년을 마칠 즈음에 저한테 그래도 비슷한 수준은 못 돼도 열심히 해보긴 해야 하지 않겠냐면서 중국으로 유학을 보내주겠다더라고요. 갈까 말까 오빠랑 떨어지기 싫은데 생각하면서 오빠한테 말을 하니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니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기다릴 수 있다고 정말로 괜찮으니까 본과 실습으로 바쁠 때 차라리 너도 유학을 다녀오면 우리 서로 성장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요.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유학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2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
장거리 연애를 하게 되었어요. 그 유학 기간 동안 한국에 단 한 번 들어왔을 때에도 오빠는 너무 바빠서 잠깐 저녁에 만나 밥을 먹는 게 전부였지만 행복했습니다. 서로 틈나면 장문의 메일들을 주고받으면서 2년 동안 정말 열렬히 사랑을 했어요. 다시 제가 한국에 돌아왔을 때에는 저는 복학으로 오빠는 인턴과 레지던트 시기로 정말 힘들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다들 그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도 이렇게 오래 연애하고 사랑하는 걸 보면 신기하다면서 주변에서 많이들 부러워했죠. 저희 집은 부자다 이건 아니고 그냥 남들보다 조금 잘 사는 정도였어요. 동네에서 좋은 집 좋은 차 그 정도요. 근데 당연히 의대생을 두신 어머님 마음에는 들지 않으셨겠죠. 유학도 다녀왔지만 내노라 할 만한 직장을 간 것도 아니고요. 그냥 좀 유명한 어학원에서 중국어 강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변 친구들보다는 확실히 많이 벌었지만 피를 쥐어줄 정도의 재력은 아니었어요. 그래서인지 레지던트 시절부터 어머님의 끝없는 선자리 요구가 들어오더라고요. 힘들게 바득바득 일해서 서울까지 상경시켜 어떻게든 아들 공부시킨 어머님의 마음을 제가 어떻게 모른 척할 수 있겠나요? 처음에는 오빠도 계속 안 나간다 안 만난다 하더니 지나면서 엄마가 한 번만 부탁하시면서 이거 안 하면 죽는 소리 하시는데 어떻게 그래 이러더라고요. 두어 번은 그냥 밥만 먹고 오더니 그 이후부터는 물어봐도 대답을 잘 안 해줬어요. 그때 직감했죠. 아, 우리의 끝이 이렇게 보이는구나 말이에요. 제가 그 사람 뒷바라지를 해준 것도 아니고 저희 집이 집이나 병원을 차려줄 능력도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하나요? 그냥 눈물바람만 나는 거죠. 결국 선을 보다가 나름 그때 당시에 잘 나가던 중소기업 둘째 딸과 혼담이 오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에도 저희는 몰래 만나는 상태이긴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저는 오빠를 보내줄 수밖에 없었어요. 결혼할 즈음에는 차갑게 저와 헤어지기로 결심한 것 같더니 결혼하고 나서 몇 번 연락이 왔었습니다. 사랑 없는 결혼 생활 내놓고 자랑하기 위한 의사 사회, 사치 부리는 와이프와 법조계 첫째 사위와의 비교까지 힘들었다나 봐요. 위로도 해주고 가끔은 안아주면서 긴 세월을 보냈었습니다. 한참 뒤에 와이프분이 연락 오시더라고요. 만나는 건 알고 있었는데 선 넘지 말라면서 어머님까지 대동해서 한바탕 뒤집으셨습니다. 제 첫사랑이자 첫 연예인 그 사람과의 마지막은 얼굴도 못 보고 끝나게 되었어요. 그 이후로 직장도 바꾸고 연락처도 바꾸고 정말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그렇듯이 괜찮아지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고 가정을 꾸려서 늦게나마 아이들을 키우고 사랑 주며 열심히 키웠어요. 근데 저번 달에 그 사람의 부고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암이었다는데 뭐 더 물어볼 수도 없었나요? 제 인생의 남자를 단 한 명만 꼽으라면 남편이 아닌 그 사람이었는데 기분이 참 씁쓸하고 또 알 수 없는 슬픔이 저를 너무 힘들게 해요.